테슬라를 둘러싼 핵심 신호만 골라 전하는 테슬라 시그널, 그 첫 방송입니다. 테슬라가 하드웨어 슴 차량의 FSD V14 라이트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새 차보다 기존 차의 자율주행 가치를 다시 살리는 신호, 바로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급등을 한 가지 이유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미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2분기 인도량 증권가 평균 예상치는 40만 6천 대였고 티리코에는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자산운용사 벤투리 웰스 매니지먼트가 테슬라 보유를 늘렸다는 보도, 주요 주주 구조를 다시 짚는 기사까지 겹치며 수급과 기대가 한 덩어리로 익혔죠. 머스크가 스타쉽과 스타링크 핵심 엔지니어를 xAI의 그룹에 투입한다고 밝힌 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연결을 다시 보는 시선도 붙었습니다. 낙관론은 생태계 확장을 말하고 신중론은 결국 숫자 검증이 먼저라고 봅니다. 이 흐름을 풀려면 FSD 자율주행, 테슬라 사이버캡, 유럽 FSD 승인을 한 줄로 같이 봐야 합니다. 주가보다 먼저 확인된 사실은 배포였습니다. 주말 사이 안전성을 크게 손본 FSD V14 라이트 배포가 시작됐고 이어 구형 자율주행 칩,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물단 차량까지 내려왔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팔고 있는 FSD 슈퍼바이스드의 범위를 최신 차에서 끝내지 않고 예전 차량군까지 넓힌 셈이죠. 하드웨어를 갈아엎기보다 OTA 업데이트로 설치 기반을 다시 묶었다는 점이 이번 뉴스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기능 목록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테슬라가 하드웨어 산까지 방치하지 않겠다는 설치 기반 방어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새 차를 더 파는 이야기만으로는 흔들리기 쉬운 구간에서 이미 도로에 있는 차에도 자율주행 옵션 가치를 다시 붙이면 수요 기대와 주가 수준 논리를 동시에 붙잡을 수 있죠. 강세 쪽은 소프트웨어 수명이 길어졌다고 읽습니다. 반대로 회의적 시각은 구형 하드웨어 한계가 남아있고 결국 시장이 믿으려면 실제 인도량과 사용 경험이 따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어 논리가 통하는지는 곧 숫자로 드러납니다.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FSD 기대가 곧 나오는 2분기 인도량 보고를 버틸 만큼 강하냐는 겁니다. 평균 예상치를 지켜내면 시장은 새 판매 자극보다 기존 차량의 소프트웨어 가치 쪽에 더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 쪽은 새 충돌 기준과 특허 해석 같은 규제 문장 하나에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FSD 뉴스는 출시의 끝이 아니라 숫자와 규제 문서를 함께 보는 시작으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FSD가 기존 차량을 살리는 이야기였다면 같은 축의 다른 끝엔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사이버캡은 미국 환경청 승인을 마쳤고 주행거리는 670km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보다 상태 구분입니다. 사이버캡은 이미 판매 중인 차가 아니라 공개된 전용 로보택시 콘셉트에 가깝고 서비스 전면 확대와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규제 서류가 하나씩 붙기 시작했다는 점은 로보택시 서사가 말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주목할 대목은 역할 분담입니다. 하드웨어 슴 차량에는 FSD V14 라이트로 소프트웨어 수명을 연장하고 사이버캡 쪽에는 전용 로보택시 그림을 따로 세우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도로 위 기존 차는 업그레이드로 붙고 새 사업 모델은 별도 차종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낙관론은 이 이중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한쪽은 당장 설치 기반을 지키고 다른 한쪽은 장기 운영비 구조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의론은 승인 한 건이 곧 서비스 개시를 뜻하지 않고 안전 검증과 실제 운영 설계는 여전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사이버캡에서 볼 건 언제 나온다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붙느냐입니다. 전용 차체 신호가 나왔다면 다음은 운행 허가의 범위, 운영 지역, 그리고 기존 FSD 배포와 얼마나 같은 서사로 묶이는지입니다. 시장이 이 장면을 좋게 보는 이유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오직 미래 그림으로만 두지 않고 차량 포트폴리오 안에 자리를 잡히려는 모습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론 전용 플랫폼 서사가 커질수록 현재 판매 차종의 수요와 수익성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더 냉정하게 보게 됩니다. 로보택시 기대가 커질수록 유럽 쪽에선 다른 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확인되는 건 승인 완료가 아니라 규제 문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입니다.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새 FSD 집단 소송이 언론 기사까지 인용하며 설명 방식과 기대 수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승인이라는 말은 보통 시장 확대의 신호로 들리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느냐가 먼저 걸립니다. 즉, 유럽 FSD 흐름을 읽으려면 기능 진전만이 아니라 표현, 책임, 안전 입증이 같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 구간이 다른 이유는 기술 뉴스와 법률 뉴스가 같은 질문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FSD V14 라이트가 설치 기반을 넓혔다면 집단 소송 보도는 그 기대를 어떤 말로 팔았는지를 되묻습니다. 여기에 국내 보도에선 첫 보행자 사망 소송이 합의로 정리됐다는 내용까지 나오며 비전 AI 한계론이 다시 떠올랐죠. 물론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은 법원과 조사 절차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능이 좋아졌다와 그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받느냐를 따로 봐야 하는 상황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유럽 FSD에서 다음 신호는 승인 헤드라인 산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 운전자 책임 고지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리고 기능 명칭을 둘러싼 해석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바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의 낙관론은 규제가 선명해지면 오히려 일정 예측이 쉬워진다고 봅니다. 반대로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을 걱정하는 쪽은 작은 법적 문장 하나가 출시 속도 전체를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은 될까 안 될까보다 어떤 형태로 열리느냐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한편 당국과 규제 쪽 시각은 시장 기대와 결이 조금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FSD 배포와 사이버캡 승인 신호를 묶어 미래 매출 옵션으로 읽지만
당국이 먼저 보는 건 이름이 아니라 입증 책임입니다. 새 집단 소송 보도와 보행자 사망 소송 합의 보도가 같은 시기에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자율주행 관련 표현이 과했는지,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주의를 요구했는지, 실제 안전성이 어느 선까지 확인됐는지가 규제의 언어입니다. 낙관론이 코드 업데이트를 본다면 규제는 사고 기록과 문서 문장을 본다고 이해하면 가장 가깝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신호도 빠르게 짚겠습니다. 스타링크 통신 제휴와 내부자 거래 같은 소식이 새로 포착됐습니다. 아직 보도 관측 단계라 공식 발표가 확인되면 다음 회차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신호의 무게는 FSD V14 라이트 자체보다 하드웨어 3 차량군까지 소프트웨어 수명을 다시 붙였다는 데 있습니다. 강세 논리는 설치 기반 확대와 로보택시 옵션성이고, 약세 논리는 그 기대가 곧 나오는 인도량 숫자와 규제 검증을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제보받습니다. 모든 내용은 진위 확인이 더 필요하니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